life's a foolish game. Do you ever feel the same? Well, maybe we could change and turn the ship another way. Take less than we've been given if we move in that direction. 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네, 많이들 기다리셨습니다. 네. 주식이 3부작을 해놓고 의복 시간을 지금 의가 거의, 상할 만큼 거의 그 2주 정도의 준비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어요. 네. 마침 또 3부작이 그렇게 낑겼네. 누가 보면은 꼭 의 준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2주 정도 쉰 것처럼 보이는데 고통이 기다린다. 근데 긍정 씨는 오늘 방송하러 오는 내내 계속 망했다. 형, 어떡하죠? 주제를 잘못 잡았어 어떡해. 내가. 망했다. 아니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아니 2주를 쉬었는데 2주 동안에 하긴 시간이 많다고 나오는 아니 게 아니죠. 평생 옷에 관심 없던 사람이 2주 만에 뭐가 오늘도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체크 담방 입고 왔어. 회사 티셔츠 입고 왔어요. 우리 회사 로고 쓰여진 티셔츠. 뒤는 누런 티 입고 있으면서 난 색깔 바른 거 입고 있어. 이런 사람 셋이 모여서 이제 패션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의복에 대한. 어쨌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빛이 바랜 티셔츠를 입고 있는 네. 자가발전 스튜디오의 은 실장입니다. 문화예술 기획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발자의 아이덴티티 체크무늬를 입고 있는 입만 살아있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디자인을 하지만 패션에는 관심이 없는 개발자 아망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고고에 성사하는 것 같아. 일 격하게 하는 사람들은 옷 별로 신경 안 써야 돼. 아멘. 아멘. 맞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멘이. 이제 맞는 얘기할 때 아멘 한 번씩 해. 네. 이 아니? 티셔츠, 이 셔츠 거의 나 중학교 때 우리 엄마 사다 줬던 거랑. 이 셔츠 지금 8년 된 거예요. 오, 멋있어. 이 셔츠 저희 집 네. 저 시끄러워. 어렸을 때 식탁보 같아요. 네, 근데 식탁보를 입고 8년쯤 있어요. 입으면 제가. 보통 어디가 해지던가 이래야 되거든. 네. 깨끗해. 야, 옷 관리 어떻게 하냐? 옷 관리를 준비할 걸 그랬어 오늘. 차라리. 네, 그랬어요. 아무튼 근데 옷 관리도 괜찮다. 세탁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 예전에 했잖아. 세탁 늦었어요. 네. 그래요. 이미 늦었지 뭐.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3부작 주식의를 하고 있는데 네. 첫 주가 주, 네. 그래서 집 관련된 것들, 뭐 이케아나 가상 환경들을 했었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먹는 반찬. 거에 대한 네. 이야기를. 배달. 그래서 이때는 뭐 배달 서비스 이런 네네. 것들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의인데 네. 의는 사실 자가발전 저희가 준비하기도 어렵지만 그 IT로 풀어내기가 가장 어려운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리고 뭐 두 분도 이제 계속 방송 전부터 얘기를 했었지만 의복 분야가 유독 그 IT 부분과 접목되는 것들이 더뎌요. 그렇지 않아요? 시도는 굉장히 많아요. 시도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자가발전 아마 3화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네네. 얘기했는데 그 어느 투자 뭐 설명회 이런 데 가면은 항상 그런 건 있어요. 의복. 이 옷을 네. 내가 가상으로 입어보고 이걸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대박이야. 이렇게 말을 해. 대박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옷을 잘 못 입고 있어. 그런 시스템을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은 해요. 네.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는 줄 알지만 전 세계의 한 80%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인터넷이 되는 그쵸. 분명 국가에서는. 그냥 남아공 쪽 친구들도 뭐 했을 거야. 다 네. 생각을. 그래서 그것들을 또 그리고 실제로 구현을 해서 그 유튜브만 찾아봐도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는 영상들이 좀 있잖아요. 뭐 실제로 VR처럼 실제로 구현된 게 있어요. 네, 네. 빔 프로젝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해가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패션이라는 거는 자기의 취향이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뭔가 정형화된 틀 안에. IT 서비스란 거는 정형화된 어떤 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치. 좀 어렵지 않나. 그렇네.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서비스들이 좀 옷이나 뭐 패션 이런 것들을 네. IT로서 그다음에 O2O 서비스로서 이제 풀어내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사실 저희가 3화 때 소개했던 서비스 절반이 없어졌더라고요. 진짜요? 네, 지금 저희가 103화에서 네. 또 의를 하고 있는데 몇몇 개만. 이게 뭐 몇 개가 고꾸라든 걸 보면 좀 어렵지 않나.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1부에서 제가 준비해온 서비스들은요. 여성 쇼핑몰 큐레이션 서비스들을 갖고 왔고 쇼핑몰 큐레이션이요. 네, 그리고 요거 이어서 이제 남성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갖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패션 렌탈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여성 쇼핑몰에 대한 얘기들을 해봅시다. 사실은 제가 왜 이걸 나눴냐면요. 굳이 성별로 나눴냐면
남성에 대한 패션 서비스는 없다시피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 우리 첫 방송할 때는 진짜로 없었고요. 네. 네. 지금은 조금 있는데 없는 거나 다름없다. 그때 왜 근데 와서 뭐 견적 내주고 이렇게 그런 것도 찾아와가지고 있었죠. 해주는 거 네, 있었잖아요. 스트라이프스 이런 거 네. 있었죠. 근데 근데 잘 되고 있어요. 네, 스트라이프스.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살아남는데 그런 서비스가 원래 하나 붐이 나면 우리나라 특성상 따라와야 되거든요. 몇 네. 가지들 막 생기고 네네. 우주품 생기고. 근데 없어요. 잘 안 생기더라고. 이게 그만큼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옷을 내가 사고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네.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네.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준비한 서비스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네네. 자세하게 풀어봅시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서비스는 브랜디라는 서비스예요. 브랜디. 네, 우리나라 서비스인데 다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는 갖고 왔습니다. 네. 네네. 브랜디라는 서비스인데요. 브랜디는 일종의 메타 쇼핑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이 옛날에 인터넷 정보 검색사 이런 시험을 보면은 구글이 뭐라고 나오냐면 메타 검색 엔진이라고 나오거든요. 엠파스 이런 거 아닙니까? 엠파스, 메타가 뭔가요? 알타비스타 뭐 이런 메타. 서비스들이 이제 메타 검색이 되는데 뭐 다른 검색 엔진들에 있는 내용들을 검색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네이버 다음 뭐 야후 이렇게 검색되는 것들을 한 네네.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이버 쇼핑몰도 그런 건가요? 그럼? 네이버 쇼핑몰도 그런 메타형이네요. 네. 음. 메타 쇼핑몰인데 뭐 요 명칭은 제가 붙인 겁니다. 그냥 네네. 뭐 얘네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쇼핑몰들이 브랜디에 입점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많잖아요. 뭐 요즘 쇼핑몰 자가 발전 쇼핑몰도 네네네. 있고 이바이 쇼핑몰도 있는데 네네. 이 쇼핑몰들이 각자 자기만의 쇼핑몰 사이트도 갖고 있으면서 네네. 브랜디에도 입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나 뒤에 브랜디가 사용자들한테 큐레이션해서 패션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깔고 나면 네. 뭐 약간 핀터레스트 느낌도 나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약간 픽업할 수 있는 트렌드 쫓기가 좋겠네요. 그렇죠. 트렌드 조끼 얘기하는 줄 나 알았어. 지금 쫓기 판다는 줄 알고 조끼. 순간 움찔했다. 올해 트렌드가 조끼인가 생각하고 있었어. 트렌드를 따라가기. 네, 트렌드가 따라가기 좋죠. 그래서 네. 여성분들이 항상 패션에 민감한 여성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주변 분들한테 네네. 물어봤어요. 네네. 너 무슨 앱을 쓰니 무슨 이렇게 물어봤는데 브랜디를 쓴다. 오, 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좋네. 그래서 여러 명을 찾아봤는데 공통적으로 브랜디는 깔려 있는. 네. 그 나름 알만한 사람들은 쓰고 있는 앱이라는 거네요. 네, 어쨌든. 그쵸.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광고도 많이 뜨고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들이 올리는 상품들이 매일매일 이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쵸. 뭐 자가발전 쇼핑몰에서 A 네. 상품을 올렸다. 신상. 그러면 이제 신상들이 브랜디에는 계속 이제 스트리밍처럼 그렇겠네. 올라오기 때문에 이 우리가 RSS 특집 때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네. 여러 가지 블로그들을 찾아다니기 귀찮으니까 RSS 받아보는 쓰잖아요. 거죠. 네. 브랜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쇼핑몰에 내가 들어가서 언제 이걸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 브랜디에 올라오는 쇼핑몰들을 보면 상품들을 보면서 그냥 이제 최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신상들만 모아보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유행이구나 이게 보이겠나요? 그렇죠. 바로. 뭐 어느 정도 사실은 쇼핑몰 MD들이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의 안목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브랜디에서 마음에 드는 거는 검색을 수행할 때 내가 본 상품이랑 비슷한 상품을 추천해 준다는 게 좀 검색을 돌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조끼를 봤어. 네. 뭐 초록색 조끼를 봤어. 근데 검색을 했어요. 네. 도끼라고 그러면 검색을 했어. 아니 뭐 다른 바지를 검색을 했어요. 아, 예. 그러면 최근에 본 상품이랑 어울리는 상품들을 추천을 해줘요. 진짜? 네. 그거는 좋네. 비슷한 상품을 어울린다기보다는 비슷한 상품들을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뭐 초록색을 봤으면 뭐 초록색이랑 비슷한 상품들. 그래 그 대부분 개인 쇼핑몰들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네. 물론 그 MD들이 직접 만들어 놓는 거지만 A라는 상품을 사면 B 상품이랑 같이 샀을 때 좋아라고 이렇게 코디를 네. 어떻게 보면 디지털상의 코디 방법인 거죠. 그게 네. 보통 오프라인에서 마네킹에 다 입혀놓지만 네. 뭐 그런 식 저는 그게 좋아요. 마니커니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고 얘 빼고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온라인으로 구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정보를 어떻게 보면 긁어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검색 결과가 음. 뭐 G마켓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G마켓 있는 데 검색을 네네네네. 하면요. 상품만 쭈루루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랜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어가 검색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스토어가 입점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과 스토어가 동시에 이제 같이 검색이 돼요.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각각 나뉘어서 제가 네네. 상품의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 네. 그러면 그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여성 쇼핑몰들 진짜 100군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쇼핑몰마다 그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만약 뭐 예를 들어 컨셉이. 그냥 컨셉이 있어요. 그런 소녀풍을 파는 것과 완전 뭐 오피스룩을 파는 네. 것도 있고 이렇게 다 통보이 나눠져 같은 것도 있어요. 있고. 딱 오피스룩 파는 곳에선 소녀룩을 안 안 파는 팔아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그 쇼핑몰마다 자기네만의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옷을 봤는데 이 옷이 마음에 든다. 이러면 그 스토어로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토어별 랭킹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재밌다 이거는. 브랜디가 메타 쇼핑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 랭킹을 제공하고 있고 네. 여기에 쇼핑몰을 필터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나이, 뭐 형태, 스타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네네. 뭐 나이 뭐 20대 후반 뭐 이렇게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쇼핑몰 스타일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룩이나. 오피스룩이라든지 네. 뭐 러블리한 뭐 네네네. 이렇게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어서 좀 취향에 맞는 상품을 쉽게 검색할 잘 수 찾을 있게 수 되어 있어요. 있겠네요. 좋네. 네. 그리고 저는 브랜디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결제가 브랜디에서 이루어져요. 이거는 혁신적이네요. 왜냐면은 그 뭐 혁신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저도 한때 이제 열심히 옷을 살 때 온라인 쇼핑을 하면 여자 옷? 아니 남자 옷 여자 옷을 왜 사? 취미예요, 취미. 여장. 뜨끔했네. 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점 중 하나가 그 사이트마다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맞아. 근데 알다시피 그 쇼핑몰 사이트 가입해봤자 네. 뭐 마일리지가 엄청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다 같은 가입 폼에 고만고만한 그냥 뭐 커뮤니티 사이트 가입하는 거나 다름없는. 어디 뭐 메이크샵에서 만드는 네. 거겠지. 뭐. 근데 결국에 결제는 뭐 이제 결국에 아까 말했던 메이크샵의 결제 시스템 따라 다 똑같은 결제인 그쵸. 거야. 이걸 왜 일일이 가입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중 가면 그냥 비회원으로 구매를 하는. 네. 그래서 네이버 그 페이와 네이버 팜 서비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혁신이었지. 네, 되게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걸로 네. 결제를 대신하다니. 근데 지금 옷 부분만 딱 떼가지고 그것만 지금 모아놨다는 얘기잖아요. 브랜디가. 그래서 이 결제가 브랜디 가입만 하면 음. 브랜디에서 결제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쇼핑몰을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그 온라인 쇼핑몰들이 너무 사라지는 쇼핑몰들도 엄청 많고 중구난방이 많으니까 이건 되게 좋은 좀 니치마켓을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네. 입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네, 딱 입점 그건 거지. IFCB 같은데 입점해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지. 네. 브랜디 타워 들어간 거야 지금. 그래서 브랜디는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옷은 없고 여성 옷만 있고 남성 옷은 네네. 없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아, 보면은 그러니까 액세서리들이 네, 있구나. 액세서리 같은 건 남자도 같이 쓸 수 있잖아요. 네네. 보면은 재미있는 아이템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브랜디랑 비슷한 서비스 중에 요거는 애플에서 좀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그 앱스토어에서 많이 상위에 올라왔던 거라서 저도 한번 이미 보니까 구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그재그라는 서비스인데 지그재그야. 지그재그도 마찬가지로 여성 옷만 있어요. 여성 옷만 있는데 네네. 이 마찬가지로 메타 쇼핑몰 성격을 띠고 있는데 브랜디가 약간 상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네. 지그재그는 진짜 쇼핑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키면은 사용자의 나이를 물어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뭐 20대 뭐 19살이다. 네. 내가 19살이야. 위장 가입을 또 하셨어. 19살이 10대 후반에 어울리는 쇼핑몰들을 추천을 해줘요. 키자마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다 카테고리를 나눠놨군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필터링을 통해서 브랜디처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키워드로 검색을 찾을 수 있도록 네네. 되어 있는데 이때 검색을 하는 게 이제 쇼핑몰들을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뭐 러블리한 네네. 뭐 어차피 쇼핑몰 계열별로 판매하는 상품이 딱 정해져 네, 있으니까 다난한 이런 키워드로 이제 컨셉에 되고 따라. 키자마자 쇼핑몰 랭킹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거 위주로만 이제 자기가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그재그 쓰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지그재그를 왜 쓰냐 했더니 자기가 가는 쇼핑몰들은 항상 상위에 있대요. 그래서 그냥 이게 들어가면 브랜디는 브랜디 내부 스토어로 가지만 지그재그는 말 그대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 쇼핑몰로 가게 되는데요. 그 쇼핑몰을 보는 재미에 그냥 그러니까 일종의 즐겨찾기처럼 이용을 하는 거죠. 대신에 결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데요? 결제 같은 경우 부분에서는 네. 이게 브랜디에 비해서 좀 약점이에요. 별도 쇼핑몰을 결국 가입을 해야 각자의 돼요. 그걸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그재그가 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네. 이 한 번 가입만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브랜디에 비해서 그 쇼핑몰 가입 도우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그재그에다가 주소, 뭐 다 이름, 써놓으면 전화번호 이런 거 써놓으면 가입 창에 들어갔을 때 그게 자동으로 메꿔져요. 이거 아까 아망드 말대로 결국 우리나라에서 그 쇼핑몰 사이트를 쓰는 엔진이 몇 가지로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몰라도 거의 그 소프트웨어에 의뢰를 하니까 네. 그걸 알고서 딱 만들어 놓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동 입력 폼. 자동 입력 폼이 훌륭하다.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그렇지. 지그재그는 약간 똑똑한
얄미운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거 그치. 보면서 네. 이렇게 풀고 있네? 이 미친 이렇게 풀고 있어 이렇게. 편한데 짜증나는. 아니 왜 이렇게 했지 같은 느낌인 건데 네. 근데 이제 지그재그 입장에서는 사실은 결제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커다란 사업체 형태를 띠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결제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기 시작하면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게 커지는데 반해서 네.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얘기 나왔던 RSS 사이트의 조금 진화한 버전 네, 맞아요. 정도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근데 또 장바구니 놀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치 담아놓고 약간 자기 만족하는 분들 근데 계셔. 또 쇼핑몰마다 담아놓는 게 좀 귀찮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그재그에서는 내 상품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찜하기 같은 건가요? 그렇죠. 약간? 쇼핑몰 들어가서 그 페이지를 이제 내 찜하는 상품으로 거야? 넣어놓는 건데 이게 그냥 뭐 장바구니 넣어놓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넣어놓고 카테고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어. 상위, 하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 네네. 진짜 사고 싶은 거, 조금 사고 싶은 거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겠죠. 즐겨찾기가 딱이네. 네, 딱 진짜 즐겨찾기라고. 즐겨찾기네요. 패션 관련 즐겨찾기. 그래서 이게 정리해놓고 나중에 돈 쓰고 싶을 때마다 조금씩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요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어쨌든 그 브랜드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게 음. 결제 부분에 있어서 그 사이트 가서 몇 개 사고 그 사이트 가서 몇 개 사고 하면 배송비가 붙기 시작을 하거든 이제. 그럼 좀 슬프지 않나 이런 부분이. 지그재그도 근데 지그재그 나름의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재미를 చూ다 보니까. 위해서라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네네. 이 두 가지 서비스들 만약에 여성 청취자분들이시라면 이 두 가지 서비스 아마 이미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 스타일 같은 것도 네. 제가 한번 쭉 찾아봤는데 네네. 이 두 서비스에 비하면 카카오 스타일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카카오 들어요. 스타일도 이쪽 범주를 따라가려고 지금 네. 후발주자로 뛰어든 카카오 거죠. 스타일은 남성 스타일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근데 뭐 두 서비스에 비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원성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빼버렸어요. 마지못해 따라오고 있는 느낌이네요. 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들은 이제 남자 거, 남자 거. 남자 거. 네. 브랜드랑 지그재그가 여성을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라면 네네. 남자분들은 굳이 이제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쵸. 관심이 그러니까 있는 저번에도 사람들도 그랬지만.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네.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만큼의 캐파만큼 남성들이 똑같이 좋아하지 않는 실제 사용자들의 네. 범주가 네. 적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뭐 어저께 제 생일이었는데 네네. 이제 여러 사람들이 네. 그 여자 사람 친구들이 네네. 이제 옷을 옷을 사주겠다. 사주겠다. 그래서 너는 옷을 거지가 집이니까 옷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옷 말고 건전지 들어가는 걸로 사와. 뭐 이런 느낌으로 전기 흐르는 거, 전기 흐르는 걸로 사와. 약간 이렇게 말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분들도 저는 제 주위에 많아서 그런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자기 주변에 있는 거지만 우리 삼화 때도 그런 얘기가 똑같이 나왔었어. 이게 남성 청취자들 입장에서도 패션을 신경 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더 범주를 다뤄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패션을 무관심한 남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남성분들은 결국 어떤 경로든 구하게 돼 있어요. 뭐 네이버 검색을 한다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지 않아도. 네네. 근데 이 아예 패션에 무관심한 남성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정도만 하고 싶은데 네. 굳이 거기까지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은 네. 사람들. 그래서 근데 남자면 또 뭡니까? 남자는 또 수트발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 머리빨 아니면 수트발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비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서비스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서비스보다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요? 스마트 수트파인더랑 이테일러로 소개해드릴 건데 네네. 스마트 수트파인더는 삼성물산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로가디스. 로가디스. 네, 로가디스. 로가디스 오래간만이네. 그 그다음에 뭐야? 브렌타노 뭐 이쪽이랑 같은 라인 뭐야? 그런 네, 정장 라인업들인데. 아, 네네. 네. 그다음에 이테일러로 서비스는 LF몰에서 하고 있어요. 아, LF몰.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저희 제일모직을 갖고 그죠. 있으니까 제일모직이 네,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탑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천 천조가리. 네, 천을 만드는 네. 회사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저기 뭐야 광장시장이랑 뭐 을지로 쪽에 이제 정장 거리를 가보면 그 제일모직 걸로 만들어준다. 이게 크단 말이에요. 그지. 제일모직 명품으로 만들어준다는 거거든. 제가 제일모직계 있는데 제일모직건 뒤에 그 혁대 부분에 제일모직이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그 제일모직게 좀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품질이 네. 진짜 좋긴 좋아요. 제일모직도 근데 가격 따라서 그게 다르니까. 근데 아무튼지간에 이 제일모직에서 그걸 한다는 게 저는 지금 약간 놀랍네요. 네. 어떤 걸 하고 있는 건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수트파인더라고 이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슈트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물론 로가디스가 판매하는 제품군 안에서 좀 그게 속해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아 로가디스 정품 라인 아니 제품 라인들을. 네 라인들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라인들이 이제 많으니까 처음에 정장을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렵잖아요. 입문자. 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슈트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슈트가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근데 스마트 슈트 파인더라기엔 사실 그 풀이 너무 작긴 하죠.
그렇죠. 로가디스 자사 제품들이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서 이제 스마트 슈트 파인더 가서 언제 입는 건지 비즈니스용인지 행사용인지 면접용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용도가 다 이런 식으로 다르니까. 나온다고? 그리고 어떤 계절에 입을 건지 그리고 선호하는 핏은 어떤지 색상은 어떤 거 뭐 네이비를 좋아하는지 블랙을 좋아하는지 내부적으로 그게 맞네요 또. 네. 그리고 뭐 뒤트임은 어떤 걸로 고를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르고 나면 나한테 맞는 슈트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킹스맨이요. 근데 이 과정이 전 좀 아쉬운 게 네. 이 좀 더 설문조사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대화형으로. 대화형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왼쪽에 그게 쭈루루 있고요. 오른쪽에 그 그냥 슈트가 나타나는 거야. 카테고리 네, 선택하듯이. 그냥 필터링 된다. 그래서 음. 이거를 스마트 슈트 파인더를 검색하면 보도 자료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게 돈 주니까 만들어낸 거네요. 네. 네, 돈 받고 마지못해 만든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나는 스마트 슈트 파인더라고 해서 나도 뭐 그냥 슈트 파인더야. 스마트가 나는 약간 빠졌네. 왓챠 패션 요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난 그 정도 생각했어. 진짜로 스마트 영화 자기 파인더야 네이버에. 전신 사진 뭐 한 10장쯤 올리면 어. 알아서 체형 분석하고 키 분석해서 나온다. 이 정도 이것도 어때? 투자 설명회 가면 맨날 듣는 소리야 저것도. 아무튼 그 정도까지 가면 스마트 슈트 파인더겠는데 네. 이거는 자사 상품들 공개하는 쇼핑 사람이 스마트해야 되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두 번째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이 스마트 슈트 파인더 전체적인 기조가 네. 이제 수트를 처음 이제 접하는 사람들을 네네. 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그래서 스타일링 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중간에 있어요. 다른 메뉴들이 그 그런 것들이. 왼쪽 하단에 메뉴로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실제로 필터링 할 때 원턱, 노턱, 뭐 사이드 벤트, 센터 벤트 이렇게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네. 말로써 풀어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제가 그 몇몇 우리 영상 컨텐츠에서도 나왔지만 네. 제가 정장에 되게 이렇게 막 미쳐 있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장을 계속 사는 거를 맞춤 정장에 빠져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해보려고 공부를 인터넷에 찾아야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맞춰달라고. 용어를 알아요. 근데 용어가 참 풀어쓰기 힘든 용어들이 많긴 해요. 네. 차마 그거를 풀어서 앱에다가 넣기 힘든 건 나도 알겠는데 그게 이제 그쪽 뭐랄까 일하시는 분들의 특성인지 그게 그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계속 쓰던 용어니까 그게 왜 모르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운 좋게 이제 맞춤 정장 처음에 하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네. 왜 우리 스트라이프도 네. 이제 막 나오고 이랬었던 네네. 시기여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견적도 받아보고 이제 상담도 받아보고 이러면서 좀씩 알아갔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스마트 슈트 파인더니까 아까 말한 대로 먼저 선제시를 해주고 뭐 예를 들어 뭐 면접을 볼 거라고 선택을 했으면 알아서 면접 안에선 이런 정도를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나오고 그 안에서 이제 뭐 터치를 해보면은 면접이기 때문에 뭐 더블 버튼보다는 원 버튼이 낫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있었으면은 저도 그렇게 바랬는데 네. 그냥 단순 필터링이라 좀 아쉽게 아니 자사 그 소개군요. 필터링을 할 때 단어를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 옆에 뭐 간단한 설명 문구도 없어요. 없어요. 그것만 넣어도 뭐 도움이 될 텐데. 네, 그러니까 마우스 오버하면 뭐 원턱 원 버튼은 뭐다, 뭐 그렇게 컵스는 나왔으면 뭐다 좋았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파인더가 좋은 거는 이렇게 그냥 검색만 해도 여기서 이제 로가디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명품으로 네네네. 치지 않습니까? 뭐 아주 비싼, 높은 비싼 정장들이죠. 비싼 정장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이거 사진 뽑아가서 막중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네. 인터넷에서 나 혼자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찾아낸 슈트를 로가디스 매장에서 픽업하기를 선택하잖아요. 이케아야? 그러면 많은 할인을 줘요. 네, 누차 말하지만 저는 정장 이제 사는 분들한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기성 정장을 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수선하는 데 갖고 가서 수선을 맡겨요, 많이들. 네, 네, 네. 그리고 그 기성 정장을 파는 백화점 안에 수선 코너가 그쵸?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정장을 많이 샀고 그 이후에 이제 맞춤 정장을 해보니까 네. 맞춤 정장이랑 그 가격이랑 거의 가격이 그만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맞춤 정장은 싼 게 있어요. 맞춤 정장도. 그리고 맞춤 정장의 장점은 그 원하는 핏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선을 해줘요. 그러니까 맞춤이니까. 실제로 완벽하게 나오기 전에 가봉이라고 해가지고 천조가리를 이렇게 내 몸에 대보고 베타 테스트구나.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그걸 이제 옷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옷으로 만들고 나서도 뭐 한 어느 정도 도의적인 선 안에서는 뭐 내가 배가 더 나왔어요, 아니면 살이 빠졌어요 이러면은 약간 수전식은 다 해준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앱을 차라리 갖고
그런 어느 정도의 통념 안에서 내가 왜 우리 미용실 가기 전에 스타일 뽑듯이 뭐 나는 내가 공통적으로 이런 류의 정장을 좋아하네라는 것들을 몇 가지 체크해서 가져간 다음에 맞춤 정장 하는데 좀 용기를 내서 가져가 보면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공부하기 그래서 좋다. 네. 입문하기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슈트파인더가 좀 집에서 혼자 클릭만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네네.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LF몰에서 하고 있는 이 테일러 기능이 좀 눈여겨볼 만한데 LF가 롯데 패션이죠. 아니요 LF라는 그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롯데 패션 그룹 아니야?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쨌든 네. LF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LF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이 테일러라는 기능이 사실은 기능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냥 휴대폰 번호 쓰고 이름 쓰면 가입? 오시는 거예요. 테일러가. 그러니까 와주세요. 네, 와주세요인 거죠. 그래서 이 테일러, 이 LF몰 모바일 앱에서 네. 이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하면요, 직접 이 테일러 카를 몰고 와요. 캠핑카처럼 생긴. 그러면 거기 가서 치수 재고 스타일링을 하고 맞춤 정장을 그 구매할 수 안에서요? 있는 거죠. 네. 차 안에서? 차 안에서? 네. 이거 좋다. 네. 일단 찾아봤는데 LF는 LG 패션이 맞고요. 네, 네. 네, 그 아까 LF 롯데 롯데가 패션이라며. 아니야? LG 패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LF는 라이프 인 퓨처의 줄임말이랍니다. 지맘대로 줄 LG 패션이네. 네. 근데 아무튼 그 부분 중에 우리 왜 3화 때 얘기했던 그 스트라이프스나 네. 그러니까 방문해서 내 몸에 치수를 재주고 네. 그 치수를 입력해 놓은 다음에 정기적으로 내가 오더할 때마다 바로바로 내 몸에 맞는 옷을 준다. 네. 이 서비스를 저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잠깐 이용해 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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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카페에서 해야 돼. 카페나 어디 뭐 회사로 오기는 하는데 공개적인 어쨌든 장소. 어딘가 공간에서 내 치수를 재고 이제 뭐 상담을 해요. 그게 조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번거로운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둘 다 아닐까요? 그 중간적인 느낌이에요. 어. 둘 어느 한쪽 극단적인 게 아니라 원망한 거죠. 약간 어색하구나.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런 느낌. 약간 그러니까 현타가 와요. 현타가 한 5번 정도 오는데 잘 참아야지 만들 수 있다. 현타가 와요. 그 내 옷이 되게 애정이 되게 이게 오시는 테일러가 되게 전문적인 그러겠네. 왜냐면 또 오시기 때문에 그 기존에 아까 말했던 소개했던 업체들도 물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네. 근데 제가 만나봤던 그분들은 이제 패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기보다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고 상담원으로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교육 안에 패션의 기초가 있는 것인 네네네. 느낌이었다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테일러가 오니까 어쨌든 이건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감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부분에 대한 붙여보면 좋을 텐데. 예. 말 같지 않은 소리.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조금 장점이 아닌가. 네. 근데 너무 그렇다. 그냥 연락처만 해서 오기만 하는 서비스라면 네. 조금 그렇고. 그래서 뭐 반드시 구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은 하고 있으니까 한번 뭐 누구나 그 영업사원들의 기본 자세죠. 네. 손님 맞을래요? 아직 이런 서울만 하고 있대요. 네네. 그래서 점차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두 서비스가 둘 다 접근 경로가 너무 쓰레기 같아요. 진짜 이건 제가 쓰레기라고 말할 네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접근 경로가 뭐야? 경로가 무슨 말이야? 이- 앱을 다운받는 방법? 일단 스마트 슈트파인더 같은 경우에는요. 네. 웹사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웹이에요. 앱이 아니고. 웹이야? 네. 어쩐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네, 앱인데 음. 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도자료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설마 로그인해야 됩니까? 안에 로그인 안 해도 되는데 다행이다. 스마트 슈트파인더 찾을 수가 없어요. 사이트 어딘가에 숨어 있어? 어딘가에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스투파인더라는 서비스가 아니라 네. 쇼핑몰에 붙어 있는 일부 기능인 거구나. 네, 그렇다 보니까 기능이 최소한 햄버거 메뉴 안에 넣어놔야 될 것 같은 기능인데 근데 뉴스를 왜 그렇게 낸 거야? 돈을 모르겠어요. 줬으니까 써야 돼, 걔네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불편하게 있고 이테일러 역시 이제 이건 앱으로 되어 있는데 네. LF몰 앱을 받으면요 네네. 남성 슈트 밑에 내리다 보면 배너로서 이렇게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LF 이벤트예요? 안에 약간 이벤트 같은 느낌으로 들어 있어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LF몰에 쇼핑하다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 누르세요 같은 느낌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 다 좀 너무 불편하다. 이게 최소한 두 서비스 모두 사실 타겟팅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네. 그렇죠. 남 패션에 관심 없거나 슈트를 처음 입고자 하는 남성 고객들. 그렇지. 근데 그분들이 이걸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있겠냐고.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이 약간 어폐가 있네요. 그 접근하는 방식이 네. 원래 사실 처음에 이런 앱 만들 때 그 사용자 타겟팅하고 접근 방법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미스가 아니었나. 그냥 대기업이니까 그건 익숙해져야죠. 아까 말했듯이 그냥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돈도 나왔는데 해야지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거 치고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치고 잘 만들었기에 갖고 왔겠지만은 당연히 네. 뭐 아무튼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큐레이션 서비스들과 뭐 남성과 여성을 위한 좀 다른 관점으로 본 큐레이션 네네.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고 네. 2부로 넘어가서 이제 제가 잠깐 올 렌탈하는 것들에 네. 대해서 토막 렌탈 서비스. 서비스에 네. 대해서 얘기들을 얘기를 또 하면서 긍정 씨가 준비한 건 뭔가요? 저는 이제 각각 2부에서 브랜드들?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2부에서 뵙도록 안 좋은 얘기들입니다. 네, 슬픈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Possible solution. Rewire our connection. Maybe less consumption.